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42분이니까 우리는 수업은 4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엄청 오래 대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떨리네요. 오디오를 꺼주세요. 사 44분입니다. 1분 뒤에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청을 하시고 혹시 채점을 못한다 할지라도 답안지는 각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하면 답안지 보내드리니까는 걱정 마시고요. 제가 PPT를 동시에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걱정이 되지만 안돼. 글씨가 너무 악필이라서 분필도 잘 못 쓰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글씨가 보여서 주문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번 같이 할 수업은 17년도 고1 10월 비상 문제이고요. 오늘 같이 진행할 문제는 너희 스킵해도 괜찮겠죠? 28번 어법 문제, 29번 어휘 선택 문제, 그리고 31번, 33번 빈칸 추론 문제, 37번 순서 배열, 39번 흐름 문장 삽입 문제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문 독해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어법 선택 문제 28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 채점하셨어요. 답을 바로 확인하면 A에는 접속사인 because를 쓰시면 되고, 다음에 B에는 start란 본동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C에는 이렇게 시간 관계 부사인 whe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뭘 물어보는 문제였냐면 과연
접속사를 쓸 때 전치사를 쓸 수 있는 접속사를 쓰는 경우와 전치사를 쓰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어쩐지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뒤에가 주어, failed, 나머지 에, 블라블라 이어지고 있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상태가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접속사인 because를 불러주게 됩니다. 전치사 형태는 뒤에 목적어로서 명사와 구를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있으면 절대 전치사 표현인 because of와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주어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분사 형태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는 접속사인 단어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쉽게 because라고 선택할 수 있었죠. 다음 B로 가면 B는 일단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 우리가 엄청 많이 강조했던 구문 분석이 정말 유효하게 작용되어지는 그런 문제죠. 전체 문장이 좀 people이었고요. 그부터 어디까지 묻냐면 have been at a beach까지 묶어주세요. 여기가 사람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바로 또 뭐가 보여? when이 이끌고 있는 시간 부사 절이 한 번 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봤더니 바로 이 자리가 뭐가 되겠어더라? 종속 절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주어 people에 대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사 start가 필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to imagine부터 at every beach까지는 모두 다 start 동사의 목적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ay beach, 베지슨 역시 앞에 있던 every beach를 설명해주고 있던 am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왜냐하면 day가 주어고요. beach은 어디를 방문하다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 beach와 day 사이에는 which 또는 that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는데 생략된 형태로 관계사 절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구조의 문장이었다는 거. 운동사를 과연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C 문제는 which를 쓰는 게 좋겠니 아니면 when을 쓰는 게 좋겠니라고 물어본 거 있죠?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게 좋겠니? 관계 부사를 쓰는 게 좋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디를 보면 된다? 네. 이어지고 있는 종속절을 구문 분석해서 뒤에 이어지는 절이 완전한 상태라면 관계 부사를 써주면 되고요. 뒤에 이어지고 있는 종속절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의 절이 이어지고 있으면 관계 대명사를 써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You have overcome obstacles.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그리고 시간부사까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상태의 절이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쉽게 when이라고 하는 시간 관계부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행사가 앞에 있던 the times 시간 관련 명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when이 이끄는 관계부사 절이었다는 거. 이렇게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벽한 절의 형태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 등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는 거.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어지는 종속절을 구문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번 문제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네요. 전체 글의 내용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과거에 했던 실패를 반복하면서 실패를 기억을 하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마지막 문장 보이시죠? Remind yourself of the times when you have overcome obstacles in the past. 과거에 했던 실패를 반복해서 기억을 하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Remind yourself of B. 목적어인 여러분 자신에게 일단 직원이가 끊어겠네요. 목적어인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시간이나 시기를 상기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어떤 시간과 시기인지 when이 이끄는 시간 부사절이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리입니다. Remind A of B에서 A에게
를 상기시키다. 글씨보기. 부끄럽네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식을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세요. 어떤 식인지 의미 이끄는 종속절이 이렇게 뒤에서 설명. 여러분이 have overcome 극복해왔던 방해물을 언제? 과거에. 네가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그런 시기를 너에게 상기시켜 보게 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을 삼아서 전에 네가 했던 것 너는 또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내용을 상기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다는 거. 마지막 문장이 전체 글의 고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는 어휘 선택 문제였고요. 쭉 글을 따라 내려가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 spent a lifetime asking almost everyone. 내가 시간을 보내왔죠. 일생의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왔냐면 물어보면서 보내왔는데요.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들인지 뒤에서 아이놈과 이렇게 설명.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직목이 이렇게 뒤에 이어지고 있는 asking이 이끌고 있는 동명사 구입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인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일생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spend 목적어 자리에 시간, 돈, 노력 그리고 나서 ing 동명사 나와 있으면 목적어인 시간, 돈, 노력을 ing 하면서 보내다, 쓰다, 소비하다 구문이었었죠? 어떻게 알게 되었어? 라는 질문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면서 일생의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The purpose of questioning is not primarily to deepen existing belief, although that may certainly occur.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와 목적이라고 할 때 이 질문을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맞는 거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어? 라는 그 질문을 하는 의도와 목적은 not, 보이시죠? whether, 보이시죠? not A, B 구문의 친척인 not A, whether B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가 강조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existing belief, 생각과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나 의도인 게 아니라 물론 그런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 의도인 질문인 게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가 그 질문의 의도가 설명되어지는 게 되겠죠. 오히려 그 질문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인가요? To increas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과 이해를 좀 더 증대, 좀 더 키우고자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아직은 이번엔 increase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힌트가 나와 있죠. 왜냐면 that is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즉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결부사이고요. 이 표현이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내용이 또다시 반복될 거야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앞에 있던 이번에 increase가 과연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봤더니 there is 다음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not A, but B 구문이 사용되고 있네요. 역시 강조되어지는 것은 A 부분이 아니라 but rather B 자리가 강조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소리니까 이 rather, but rather 뒷자리가 결국 어디랑 미친되어지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 여기 whether it is increas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이 과연 but whether arise from the need to find out and grow intellectually, morally and ethically 이거랑 매칭되어지면 increase가 맞는 소리란 맞는 답이 된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whether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조되고 있는 건
지식과 이해를 좀 더 키우고 증대하는 것이 진짜 목적과 의도라고 했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does not stem from the desire to believe, 뭔가를 믿고자 하는 욕망에서 발생하거나 기인된 그런 질문인 게 아니라 오히려 arise from the need to find out and to grow intellectually, morally and ethically. 뭔가 알아내고자 하는 필요와, 그리고 두 번째,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grow,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arise from, 비롯되고 기인하게 된 것이다 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켜보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의도였던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뭔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념을 다시 공고하게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매칭이 되고 있죠. 다시 또 여기 rather자리 볼게요. 지식과 이해를 좀 더 증대, 키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었는데 but, rather 뒤로 갔더니 알아내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지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능력이 좀 더 키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상태니까 둘 다 서로 매칭이 되어서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알게 되었니? 라는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의 의도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면서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질문의 의도이자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볼게요. This has led me to be convinced about most things. 근데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를 이끌었대. 어떤 상태가 되게 이끌었대? To be convinced about most things.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convinced,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념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볼게요. How do you know what you know? 어떻게 알게 되었니? 무엇을? 네가 알고 있는 것을. How do you verify? 어떻게 입증할 수 있지? That something is true. 뭔가가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었지? 이렇게 자꾸 뭔가 의구심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진 상태인데 4번처럼 대다수의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4번에 있는 어휘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나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지 확신을 해버리면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4번에 있는 단어 convinced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서 어울릴 만한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의구심을 가진 만하게 해줘야 하는 거니까 의심을 가진 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suspicious라든지 dubious라든지 아니면 doubtful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앞에 un을 붙여서 unconvinced 이런 의심하는 이런 의미의 단어로 바꿔 놓아야지 4번이 적절하게 맥락상 어울리는 단어를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마저 볼게요. 아 맞아. 덜 읽었었잖아요 문장을. 특히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some events that occur in your experience can never occur in mine. 특히 이러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무언가가 사실이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실인지 대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occur in your experience 까지 묶어주세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던 some events를 설명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가 한 경험에서는 발생했던 어떠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결코 나의 경험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실을 비춰봤을 때 그럴 때 쉽게 말해서 너는 경험한 사건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을 비춰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진짜라는 것을 넌 어떻게 내게 입증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4번은 정반대말인 이런 단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Every assumption or hypothesis must be tested. 그래서 모든 가정과 모든 가설들은 반드시 의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 되어줘야 되는 거죠. 과학적 테스트는 we have grown accustomed to까지 묶어주세요. 과학적 테스트가 전체 문장의 주어였고요. we have grown부터 to까지가 이렇게 뒤에 잡혀있는 주어인 실험을 테스트를 설명해주고 있던 am 자리였습니다. 원래 사이에는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면서 테스트가 이끄는 절과 우리 종속조를 이어주는 대신나 매치다고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는데 목적격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be accustomed to 친척 동사인 get accustomed to 무엇에 익숙해지다 라고 하는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나 VING 동명사 형태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be accustomed to가 우리가 자주 보았던 패턴의 형태가 되겠네요.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나 명사가 나와지게 되면 무엇에 익숙하다.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지게 되었던 그런 과학적 실험도 테스트 역시 무엇이다? 계속 반복하면서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의심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의 연속인 거니까 반복될 수 있는 실험이다 라고 하고 글을 마쳤습니다. 저기 사이에는 목관대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전체 2의 목적과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9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29번 문제는 전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라. 그래야지 무엇이다? 너는 더 나은 생각과 신념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를 말하고 있는 내용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제 문장을 찾아보자면 바로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어디 갔지? 주제 문장을 체크를 안 해왔군요. 이럴 수가. 괜찮습니다. 지금 하면 되니까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크게 안 보이는군요. 어디 갔지?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네, 여기네요. 여기. whether 여기 이 문장이 이런 질문의 의도와 목적은 기존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이 자리가 전체 글의 주제 문장이고요. 당연히 이하는 주제 문장을 재진술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주제 문장입니다. 지우고 싶은데. 뒤에 넘어가 볼게요. 이 본문에서 봤던 중요한 동사가 몇 가지가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독해할 때 자주 나오는 헷갈리기 쉬운 동사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하면 뒤에 이유나 원이 나오고 아니면 뒤에 결과가 나는 대비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어요. 본문에서 기인하다, 기원하다, 그리고 무엇을 야기하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그래서 기인하다, 지원하다 동사가 arise from, derive from 부분에 사용되고 있었죠. 비슷한 건 stem from이라든지 come from이라든지 originate from 같은 걸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동사들 뒤에는 뒤에 전치사 from의 목적어 역할로 나오는 명사들이 전부 다 원인과 지원을 설명하는 용의 명사들, 목적어들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죠.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죠. arouse from, 아니 arouse 목적어,
bring about이나 bring up, trigger, provoke, induce, result in, lead to 이런 동사들 뒤에 목적어는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에 있던 기원과 원인을 설명하는 이 동사 구와는 반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그리고 있죠. 이 무엇을 야기하다, 초래하다와 이 동사들은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들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발생하자는 의미의 자동사도 역시 헷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의미가 이유, 원인, 결과로 대비되어지는 거고 결과와 이 자동사 구문은 여기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 이쪽인 동사들은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손태가 불가능한 자동사 표현들이라는 거 happen, take place, occur, arise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동사 표현들입니다. 본문에 2번 연극 사용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기원을 설명해주는 동사 구문인 arise from, stem from, derive from, come from, 다음에 originate from. 어머, 중요한 게 하나 빠져있네. 하나를 추가시킬게요. result from. 이렇게. 이거의 반대되는 결과 내용의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구문이 여기 있는 arouse, bring about, trigger, provoke, induce, result in, 그리고 lead to. 그리고 결과를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와 헷갈릴 수 있는 자동사 구문들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take place, occur, 그리고 arise 동사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필기했을까요? 이 정도면 되었겠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몇 번째 문제냐면 31번 문제였죠. 거기 있는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모빌리티는 무슨 뜻이냐면 이동성. 유저빌리티는 이용 가능성. 유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듀레빌리티는 지속 가능성. 다음에 리사이클러빌리티는 재생 가능성 되겠죠. 다음에 purchasability는 purchase와 ability가 만난 거니까 당연히 구매 가능성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네요. 이 명사 중에서 어떤 명사가 본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린 이미 확인했죠. 뭐가 들어가면 된다? 네, usability. 이걸 알 수 있는 힌트는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 자리가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유용성 또는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종종 고려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구매 행위를 하는 과정 동안에 유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있다라고 이렇게 부정문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구매할 때는 유용성을 생각해야 하는 거구나. Unless you actually test the number of units in a realistic environment, doing typical tasks, you are not likely to notice ease or difficulty of use. 사실 이 문장은 처음에 나온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재진술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보세요. 상황이 물건을 사는 상황으로
들어가 있죠.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실제 환경에서 수없이 많은 아주 많은 수의 물건들을 네가 뭐 하지 않으면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직접 써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격, 보어구역, 문장 다 A, D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like는 뭐할 것 같은, 뭐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니까. 무엇을 알아차리거나 인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네, 바로 이거죠. 사용하고 있는 물건의 사용의 쉬움이나 어려움. 물건을 샀으면 물건이 사용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 있어야지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물건을 잘 살 수 있을 텐데 구매를 할 때 이것을 우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관한 힌트 문장이 바로 이 노란색 문장이었던 거죠. 사실상 이거 바로 주제 문장입니다. If you just look at something, 그냥 여러분 살짝 보기만 하면 it appears straightforward enough. 얼핏 봤을 때는 그 물건은 충분히 어때? 굉장히 쉽고 단순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the array of wonderful features seems to be of virtue. 얼핏 봤을 때 살짝 보이는 그 멋진 물건들의 기기와 물건이나 기기의 사양이나 기능들의 집합이 뭐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직접 써보지 않고 보기만 하면 충분히 물건도 쉬워 보이고 괜찮겠네, 충분히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물건이나 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사양과 기능들이 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겠지. 무엇을? You won't be able to figure out how to use those features. 어쩌면 네가 how to 부정사, 이러한 기능과 사양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알아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뭐 하지 않으면? 사기 전에 직접 써보지 않으면. 즉 물건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urge, 촉구합니다. 목적어인 여러분께 무엇 할 것을? To test product. 네, 물건을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뭐 하기 전에? 물건들을 여러분이 직접 구매하기 전에. 구매하는 과정 중에 고려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유용성이야.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네가 그 물건을 쓸 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사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은 반드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물건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이 전체 글의 주제 문장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문장 주제를 풀어서 말하는 적인 제 진술 문장이었던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승희가 여러분께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직접 사기 전에 직접 뭐 해보라고? 써볼 것을. 이게 글의 요지가 되겠네요. 1번 문장이 요지 문장입니다. 이 문장 보시죠. urge, 목적어,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있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네, 갑자기 넘어갔지. 네. 이미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상태가 되겠네요. 하지만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예시입니다. Before purchasing a new stove, pretend you are cooking a meal. 자, 일단 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pretend 뭐뭐인 척 해보도록 하세요. 뭐인 척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도록 하세요. pretend 뭐뭐인 척 하다도 뭐뭐를 가정하다. 즉 예시 상황이 된다는 소리 되겠죠? Do it right there in the store. 그리고 그 가정을 바로 그 매장에서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Do not be afraid to make mistakes or ask stupid questions.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Any problems you have, 네가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든지 다 그 문제는
디자이너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꼭 물건 사기 전에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유용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렇게 쉽게 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33번 빈칸 수론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이 빈칸 완성을 해야 하는데 이 빈칸에 관한 힌트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얘가 빈칸에 대한 힌트 문장이었죠.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Have you tried not to get up late, not to break your word, or not to lose your temper?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하지 않으려고? 첫 번째, 늦잠을 자지 않으려고. 두 번째,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or, 성질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네요. 해본 적 있죠. 다시, Why have others been so successful in reaching some of their goals? 까지만 먼저 볼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무언에 있어서 자신들의 일부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는데 왜 너는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해본 적이 있니? 어머 어떡해. 네. 잠깐만요. 사고가 발생했어. 대략 뭔가? 지금 떠주지. 뭔가를 하지 않으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너는 왜 성공하지 못했냐 생각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죠. 근데 네가 성공하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가 뭐 했기 때문인 거야? 네가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 성공하지 못한 너에게 뭔가 문제의식을 주면서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네가 성공하지 못한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문제에 대한 원인을 빈칸에서 설명하게끔 글이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ry to.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에 try to replace bad habit with good ones. Replace A with B 구문이네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신하다, 대체하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들로 한번 바꿔보려고, 대체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뭐 하는 대신에? rather than 이해하는 대신에. 나쁜 습관들 그 자체에만 오직 focusing on 집중하는 대신에 그러지 말고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너는 성공하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왜냐하면 네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즉 나쁜 습관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로 한번 대체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 문장에서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하지 말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점의 내용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the bad habits and habits. 나쁜 점만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지 말고 좋은 점으로 나쁜 것들을 대체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전체 글의 요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확인해 보면 이렇게 Focus on what you want to do, not what you really do. 지금 이 문장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그렇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할 것이 아닌 네가 하지 않을 것에,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5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예시죠. 예시 문장입니다. 주제가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상태로 나머지 모두 다 예시입니다. If you want to change your ways, ask yourself. 만약 뭔가 너의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너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What will I do instead? 내가 못하는 게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바로 for example 예시가 나와 있게 됐죠. If you are trying to gain control over your temper, 만약 네가 성질을 좀 죽이고는 성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you could make a plan like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뭐와 같은 계획이야? If I am starting to feel angry,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게 되면 그러면 I will take the 3-step breath to calm down.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깊게 심호흡을 3번 쉬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내고 있죠. By using deep breathing as a replacement for giving in your anger. by부터 연거까지 묶도록 할게요. 이렇게 묶고 끊어주세요. 너의 분노나 화에 굴복하는 대신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대체로서 너의 분노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대체로서 깊은 호흡을 들이쉬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나쁜 습관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게, 옅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다음 37번 순서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빠른데? 빨리 했나? 이게 엄청 지우고 이런 게 없으니까 시간이 단축되어지는군요. 그렇구나. 순서별 문제는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이 문장의 전체 글의 주제 문장입니다. 쭉 예시 상황이 나와 있죠. 바로 일단 주어진 문장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In some parts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몇몇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asset, 자산이나 그 환경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I was recently in Northern Chile. 내가 최근에 칠레 북부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칠레가 어떤 곳인지 컴마를 찍고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계속적 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관계 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나오는 경우는 주로 선행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고유명사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선행사가 앞에 있는 절이나 부의 일부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컴마를 찍고 관계 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고유명사 칠레가 선행사라서 이렇게 컴마를 찍고서 관계 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써주고 있었네요. 이걸 좀 더 단순하게 단순 접속사 플러스 원래 있던 대명사 형태를 풀었으면 미치는 주격이었으니까 당연히 주어가 나오겠죠. 앞에 큰 반전이 없으므로 우리 쉽게 단순 접속사 and it 하고 써주면 콤마 위치랑 같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내가 방문했던 칠레 북부는 어떤 곳이었냐면 칠레 북부에 있었는데 칠레는 어떤 곳이었냐면 which is one of the most magical places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그런 장소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이 칠레라는 그러한 곳이죠. 이 문장 다음에 과연 어떤 순서대로 부분이 이어지는 게 좋을까? 딱 얼핏 봤더니 A, B, C를 봤더니 man이 보이고 다음에 C에 뭐가 보이니? 대명사 he가 보이고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장관에 man과 he를 제외한 나 말고는 다른 등장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서 일단 A가 C보다는 먼저라는 것을 부정관사와 그리고 대명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칠레가 앞에서 엄청 가장 멋진 장소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멋진 장소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B를 봤더니
The country is essentially a tiny strip of land with a 3,000-mile beach on one side and 하는 식으로 칠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B에서 칠레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정관사가 있는 A로 갔다가 다음에 C로 가지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A, B, C 순서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힌트가 될 만한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일정한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난 다음에 정해놓고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하나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주어진 구문에서 칠레가 어떤 것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칠레에 관한 설명이 있는 B를 먼저 그리고 남자 나서 다시 한번 그 남자를 언급하고 있는 C로 가주시면 다른 순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배열된 순서대로 B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 one side. 한편에는 3,000마일에 길게 이어지고 있는 해변이 있는 아주 얇다란 띠 모양의 땅이고요. 그리고 the other side 보이시죠? on the other. 반대편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멋지고 웅장한 안데스 산맥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두 번째, 주격보호 자리가 되겠죠. 나는 was talking with local resident in Antofagasta.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 사람들과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겠지. 뭐라고 질문했을까? What was getting in the way of their economic prosperity? 네. 무엇을 질문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지 주민들의 경제적 prosperity, 번영 또는 발전 이런 뜻이 되겠지? 번영과 발전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줬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한 남자가 나를 향해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번영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매력 없는 환경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나 멋진, 내가 보기에는 엄청 멋진 장소 중에 하나인데 지역 주민은 매력이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Thinking about what he said. 그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이어지죠. 바로 이렇게. 그럼 당연히 누구였겠어? 나를 향해 몸을 돌려서 이렇게 말했던 그 남자가 되겠죠. 그렇죠? I looked out the window. 창문을 내다보았죠. There was a stunning view of the ocean. Stunning view of the ocean 있었어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바다의 광경이 있었습니다. He literally didn't see the beauty and the potential right in front of him. 정말로 그는 말 그대로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보지 못한 사람인 거죠. 바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이렇게 주제를 말을 하고 나서 쭉 예시를 설명해주고 있는 구조의 글이었다는 거. 이 남자가 바로 자신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겠죠. 되었네요. 다음은 39번 글의 흐름. 이번에는 문장 띄워넣기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일단 보니까 Don't worry about the haters or naysayers. 뭔가 반감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회의적인 사람, 뭔가 의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장이 과연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봤더니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이 단어가 되겠지.
instead. 대신에. 이 단어가 바로 가장 큰 힌트 단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너를 비판하거나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너는 네가 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대신 넌 뭐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부정. 또 빠졌어. 안 돼. 잠시만요. 펜슬이 왜 이러는 거지? 큰일 났네. 네,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해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글을 그러면 본문은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instead 대신에 무슨 좀 괜찮을까? instead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단어가 무엇일까? 이미 한번 봤던 건데 대신에 라는 단어가 아까 한번 나왔었죠.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연결부사 표현입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네가 할 일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Fear of success, not failure, has ruined more dreams than anything else.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공포가 망쳐왔습니다. 무엇을? 더 많은 꿈들을. than anything else. 다른 무엇보다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꿈을 망쳐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it requires that we take the road less traveled. 이 지칭하는 것은 어떤 성공입니다. 성공은 요구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요구하냐면 that 이하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대절이 당연히 require 동사의 목적을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가게 하는데 어떤 길이냐면 less traveled. 사람들이 덜 다닌 다른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실패보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꿈을 더 많이 망가뜨려 왔습니다. 상기해 보도록 하세요. And when you take the road less traveled,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어떤 길하고 less traveled 사람들이 덜 다녔던 그러한 길을 목적의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덜 다닌 그러한 길을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닮았거나 어울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인생에. 어떤 인생이냐면 you come to know.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그러한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적합하거나 어울리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덜 다닌 새로운 길을 가게 될 테니까.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냐면 아마도 the odd one out. 네, 혼자만 둥둥 떠다니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ailing to get along with people.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들과 who started to on journey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나섰던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실패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d this can be quite uncomfortable. 그럼 당연히 그러한 상황은 꽤나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누구도 원치 않을 테니까. 무엇을? 그들이 가는 길을 홀로 외롭게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실패보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꿈을 망가뜨린 경우가 많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냐면요. 이게 좋은 소식이죠. 성공이 나아요. 무엇을?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 문제일 뿐인 거죠. 뭐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즉 교류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인지 뒤에서 후예가 쭉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을 격려해주고요. 여러분을 고무 또는 영감을 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뭐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네요. 뭐 할 수 있도록 더 높이 솟아오르는 거니까 더 멀리 성공, 또 멀리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영감을 주며 여러분에게 동기 부여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다르다고 해서 분명 아까 혼자 겉돌게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겉돌아서 너를 싫어하거나 너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회의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러는 대신에 뭐 하세요? 포커스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allow yourself to think big.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뭐 할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look for, 갈망하거나 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도록 go for your goals. 여러분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지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을 활약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글이 전체 글의 주제 문장이 되겠네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게 되겠지. 남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꿈과 계획을 집중을 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네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서 다 목적을 추구하거나 지향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엄청나게 많은 목적의 보호들을 가지는 오형식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llow, 목적의 보호가 1번이 to think big, 2번이 long for, 3번이 go for 형태였다는 거.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long for는 무엇을 원하다, 갈망하다니까 비슷한 게 desire라든지 아니면 strive, for 같은 걸로 같이 바꾸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go for는 go after는 무엇을 추구하고 지향하다는 게 가지는 동사 수거니까 역시 이 동사도 비슷한 게 물론 추구하고 추적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trace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지향하는 거니까 see이라는 동사를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여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장문 독해를 보도록 할게요. 이 장문 독해는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나의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 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글쓴이의 주장과 주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 보자면 이 빈칸 문장을 완성하려면 앞에 있는 앞뒤 두 문장 정도가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친절한 행동을
이어지게 되죠. 또 다른 친절한 행동. 좋은 예시는 당연히 또 다른 좋은 예시가 뒤따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는 followed라는 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다른 문장이 되는 거죠. 이 전화전은 결국 또 다른 좋은 예시가 뒤따르고 이어지게 된다. 라고 해서 이런 빈칸 문장 완성은 앞뒤 두 문장 정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다음 문장도 확인해 볼게요.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씨를 뿌리죠. 사방에. 그래서 그 씨는 튀어나와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뭔가 하나의 예시가 계속 그 뒤의 결과로 씨처럼 그려진 결과로 새로운 나무를 이어지게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빈칸에는 followed가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 먼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에피소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주제가 나와 있는 두 번째 파트를 가보도록 할게요. Yesterday, while I was busy doing my homework, housework.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원래 busy와 ing 사이에는 전치사 in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ing는 절대 현재분사가 아니라 분명사 형태라는 거. 네, 어저께 내가 내 집안일을 하느라 바쁜 상태였었는데 그때 내 딸이 내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엄마, there's a man at the gate. 문 앞에 남자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I told her to ask you who it was. 그래서 내가 내 딸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죠. 무엇을 물어보라고? Who it was. 누군지를 물어보라고 한번 누군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ho it was.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ask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알고 봤더니 그는 누구였어? 그 사람은 바로 나이가 든 거지였습니다. I heard my daughter yelling. 들었네요. 내 딸의 소리치는 소리를. heard는 지가 동사라서 목적어인 딸이 직접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주체니까 현재 분사 형태가 이렇게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ommy, he wants money. 엄마, 그 남자가 돈을 원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For a second. 잠깐 내가 딸을 무시했으나 but then it hit me what she had just said. 갑자기 불현듯 그녀가 내게 말한 게 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What she had just said. 그녀가 이제 막 내게 말했던 게 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it은 가짜 주어겠죠? 진짜 주어가 여기는 완절이 되겠네요. 딸이 방금 전에 내게 말을 했던 건 엄마 남자가 돈을 달래라는 말이었었죠. 이 말이 나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I found my daughter taking out money from her dad's wallet.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내 딸이 뭐 하고 있었어 얘들아? 네, 자신의 아빠의 지갑에서 돈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현재 분사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Instead of stopping her. 그래서 나는 내 딸을 저지하거나 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중단하는 대신에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죠. 어떤 상태로 서 있었어? Amazed at her action. 딸의 행동에 깜짝 놀란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체는 바로 나죠. 나는 놀라게 된 상태의 감정 상태의 힘으로 여기는 과거 분사 형태가 두 번째 주격 보호 역할을 하면서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 있는 것도 나고요. 그 자리에 그녀의 행동에 깜짝 놀라게 된 것도 역시 나인 거니까 주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죠. 무엇을 깨달았나요? Kiss, give without a second thought. 아, 아이들은 주는구나. 말에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주는구나. Then,
그리고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A little prayer to myself. 작은 목소리로 나 자신에게 기도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문이었냐면 Let my kids never outgrow such a value and let that value grow on our adult.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 원형부정사. let은 사역 동사입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let 사역 동사, 목적어 that value, grow이야가 역시 사역 동사 자리라서 원형도 나와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겠네요. 목적어인 나의 아이들로 하여금 결코 그러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상태로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치를 우리 어른들이 키우거나 성장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가치란 앞에 있던 문장이 되겠지. 깨달은 내용. 아이들은 2번 생각하지 않고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주는구나. 이러한 기도문을 내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까지가 에피소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내가 깨달은 바가 다음 2번째 파트에서 설명되어지고 있게 되겠죠. As I witnessed yesterday, 내가 어저께 목격했던 것처럼 에이징 자리가 있죠. 내가 어제 직접 목격했던 것처럼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친절함이란 should be shown,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Without thinking. 네, 조의 망설임이나 생각이 없이 바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acted on that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실천되어져야 한다. should be shown이 1번이고요. 2번이 should be acted on이 되었겠죠. 이렇게 수동태가 should be가 공통 분모인 상태로 다른 것만 지금 shown, acted on하고 이어진 상태가 되겠지. 친절함이란 바로 그 순간에 즉시 보여지고, 친절함이란 일말의 생각 없이 바로 보여주고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실천되어져야 한다. 언제? 네가 그 친절함을 느낄 때. I know it might sound impossible to be kind all the time. 물론 나는 알고 있죠. 가짜 주어. 알고 있는 사실. 이거 너무 시작한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it은 가짜 주어고요. 동사, 주격, 보험. 이 자리가 뒷자리에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친절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불가능한 소리로 들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역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요? Many think.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을? 친절함이라는 것은 should be given to those. 이러한 사람들에게 친절함이 베풀어져야 한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후 이하인 사람들에게. 네, 친절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친절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상식이죠. But, 하지만, 실제로 who deserves and who need kindness. 대체 누가, 그리고 대체 또 누가 친절함을, 친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요? 물어봤죠. 바로 제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친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친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함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즉시 보여주고 바로 그 순간에 실천에 옮겨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The whole world does.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이 다 친절을 베풀 만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친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No kind action ever stops with itself. 어떤 친절한 행동도 결코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친절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친절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좋은 본보기는 당연히 그 뒤를 이어지는 본보기가 따르게 됩니다. A single act of kindness. 하나의 친절한 행위는 씨를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그 뿌리는 자라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뿌리는 하나의 친절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친절이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되는 또 다른 친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The greatest work that kindness does to others is that it makes them kind themselves.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관계대명사 자리가 되겠네요. 정말로 가장 뛰어난 일, 어떤 거? 친절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친절함이 만들어요. 누구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친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친절이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themselves는 them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자리가 되겠네요. 목적의 보호는 kind이고요. themselves는 앞에 있는 them을 강조하고 쓴 거니까 제비대명사의 강조 용법이 되겠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대사가 된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친절을 언제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바로 즉시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라는 의미의 주장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설명해 주긴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글의 주제는 친절한 행동이란 결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친절한 행동이구나. 이렇게 해서 총 해설 강의를 마쳤고요. 이번 퀴즈 문제는 29번 문제에서 마지막 문장에 있던 a scientific test, which 또는 to which we have grown accustomed to is the repeatable experiment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때 이 마지막 A에 which를 써야 할지 to which를 써야 할지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각각 선택한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법으로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퀴즈 적으시고요. 필기 내용과 채점한 사항이 잘 보이게 사진을 잘 찍어서 각 담임 선생님께 카톡 사진 전송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죠? 8월 3일하고 4일 이렇게 표시되는 그 모의고사를 미리 또 풀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담임 선생님께 역시 또 모의고사 푼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 8월 3일 8시 30분에 다시 새로운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퀴즈 필기를 다 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깜짝이야. 필기하시고요. 필기를 다 하셨으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공유는 중지하도록 할게요. 고생이 많았습니다.